10월 1일 생생주식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지수의 급락이 나타났을 때 제가 방송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후로는, 즉 이번 주로는 월요일에 반등, 기술적 반등, 그리고 화요일에는 다시 혼조, 그리고 수요일과 목요일로는 다시 안정을 찾는 지수의 흐름이 예상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제가 이렇게 예상을 드렸던 부분은 비록 지난주 금요일에 지수 급락이 나왔지만은 연휴 경계 매물이 선제적으로 소화가 된 거다라고 봤고, 또한 추석 연휴로 바짝 접근을 하게 되면은 연휴 이후에 대한 기대감이 역으로 작용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부분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러한 예상을 해드렸는데, 일단 현재까지로는 제가 예상해 드렸던 그러한 흐름과 거의 맞물려서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기술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 상승 파동이 5일 이평선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 조정은 20일 이평선에서 지지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모두 20일 이평선을 지지 기반으로 형성한 이번 주 흐름을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코스피 지수 오늘의 상승의 의미는 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코스피 지수의 오늘의 상승은 보시는 것처럼 5일 이평선 위로 마감을 시켰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부분이에요. 이 앞에서도 제가 이때 말씀을 드렸는데, 5일 이평선을 기준으로 지지로 타고 올라가는 흐름은 그냥 반등이나 상승이라기보다는 상승의 파동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역으로 5일 이평선을 저항으로 해서 내려오는 흐름은 하나의 하락이나 눌림보다는 하락의 파동이다 라는 거죠. 자, 이렇게 파동으로 움직일 때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근데 5일 이평선을 하향해서 이렇게 금요일에 폭락을 주는 흐름이 나타났지만은, 만약에 여기에서 어제까지 5일 이평선에 저항됐죠. 반등이 나왔어도. 그리고 나서 오늘 만약에 또 이렇게 빼요. 이러면 이건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되면은. 왜냐면 5일 이평선을 계속 저항으로 해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근데 오늘 5일 이평선을 다시 회복을 해줬다라는 건 무슨 소리예요? 이 가능성을 끊어냈다라는 소리죠. 이 가능성을 끊어냈다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볼 때 이게 다시 상승으로 올라가든 아니면 박스권 등락으로 연결되든지 간에 이걸 끊어냈다라는 거는 궁극적으로 매물 소화 이후에 어떤 흐름에 대한 기대치가 계속 살아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즉 연휴 이후 장세에 대해서 계속 기대치가 살아있다는 소리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앞선 방송에서 결국 한국 증시는 4,000포인트를 넘어갈 것이다 라고 예고를 드리고 있죠. 이런 부분들 염두에서 일단 우리가 체크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한 추세적으로 놓고 볼 때 코스피 지수를 놓고 보시면은 단순하게 5일 이평선을 떠나서 5월 이평선을 타고 올라가는 파동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5월 이평선을 지지로 타고 올라가면서 역사적 신고점을 경신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5월 이평선을 하향하기 전에는 추세적인 문제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같이 맞물려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수에 대해서 점검을 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종목들의 흐름을 보면요, 코스피 지수가 5일 이평선 위로 올라갔잖아요. 자, 그 역할을 한 종목이 뭔가를 보면은 삼성전자도 5일 이평선 하향했다가 단기간 내 5일 이평선 위로 다시 올라갔죠. SK 하이닉스도 5일 이평선 하향했다가 다시 오늘 5일 이평선 위로 올라갔죠. 즉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지수를 5일 이평선 위로 올려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반도체가 여전히 주도의 섹터에 형성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여전히 주도 섹터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워닝 머티리얼즈 이런 종목도 오늘 다시 고점을 높여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반도체 쪽은 여전히 주도 섹터로서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연휴 이후에도 계속 반도체 쪽은 관심을 갖고 보셔야 돼요. 오늘 나온 수출 지표를 놓고 보더라도 수출 지표가 양호하게 나왔죠. 그리고 그 공헌을 반도체가 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이쪽에 했죠. 반도체는 연휴 이후에도 계속 주도 섹터로서의 어떤 관심을 갖고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심텍 같은 종목 보세요. 심텍 같은 종목을 이렇게 보시면은 잠시만요. 심텍 같은 종목을 보면은 지금 상승 파동이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죠? 이게 심상치가 않죠. 상승 파동이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심텍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게 업황이 안 좋아지면서 실적도 안 좋아지고 하면서 주가가 많이 안 좋았었잖아요. 일단 월봉 추세로 보면 이렇게, 그죠? 이렇게 안 좋아졌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은 다시 상승으로 연결되고 있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성격으로 우리가 봐야 되냐면은 심텍 같은 경우는 가동률이 지금 상승하고 있죠. 모바일 D램 그리고 낸드 이쪽의 업황의 회복세가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그동안 저조했던 이러한 패키지 부문의 가동률이 70% 선까지 지금 육박하고 있어요. 곧 70%도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주가의 회복세를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이 기판 PCB 이 기판의 특성이 있는데 기판의 특성은요, 가동률이 상승하면 영업이익의 회복세가 좀 가파르게 나타나요. 이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심텍의 가동률이 이렇게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심텍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고, 이를 주가가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과거부터도 주가가 보면요, 실적이 안 좋아졌다가 다시 턴어라운드 할 때, 이 턴어라운드 하는 실적을 주가에 반영할 때 초기에 주가의 상승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지금 심텍이 바로 그 성격의 상승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좀 염두에서 일단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리아 서킷이나 대덕전자 이와 같은 어떤 기판 관련주들은 연휴 이후에도 계속 관심을 갖고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또 체크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조선 쪽을 놓고는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아요. 조선이 끝났다 안 끝났다 뭐 이런 왈가불가 여러 가지 시각들이 있는데, 일단 한화엔진이 오늘 고점을 다시 높였어요. 한화엔진이 오늘 고점을 다시 높였다는 것은 한화엔진의 주가가 아직은 살아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은 조선 쪽도 아직 완전히 끝났다고 볼 수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조선 쪽은 다만 종목을 다 이렇게 주도 섹터로서 막 강하게 움직일 때처럼 다 보는 게 아니고 선별해서 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조선주는 연휴 이후에는 좀 선별해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한 오늘부터 해가지고 4분기로 이제 들어갔어요. 4분기 구간에는요, 고배당 관련주의 주가가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성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4분기에 들어온 만큼 고배당 관련주들 관심을 갖고 연휴 이후에 우리가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한 10월 어닝 시즌이죠. 10월부터 이제 어닝 시즌 3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실적 호전주들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됩니다. 제가 워닝 머티리얼즈도 여기서 분할 매수할 수 있었던 것은 저평가 종목, 실적 대비 저평가 종목이기 때문이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런 종목이 이렇게 끈질기게 올라갑니다. 결국은 실적이 호조되고 여기에 따른 실적 대비 저평가의 메리트를 갖고 있는 종목들은 추석 연휴 이후에도 계속 관심을 갖고 우리가 발굴을 하고 매매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연휴 이후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하루도요 매매하시느라고 모두 고생 많으셨어요.